주술과 세뇌 9장. 마음을 조작하는 비밀. 누가 어떻게 사람을 조종하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컬트 교주가 될 수가 있지? 이제는 조종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종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종자 혹은 컬트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빠르거나 비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광이 강력하다거나 계산과 머리 회전이 빠른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컬트 리더 혹은 심리 조종자가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컬트 리더들은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움 진리교의 교주였던 아사하라 쇼코의 경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컬트 리더들도 지적이라거나 건강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딘가 약해 보이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움과 포근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심지어는 미덥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을 휘두르는 을의 전략. 가끔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에게 쩔쩔매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점이 잡혔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은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틈새를 이용하여 사회적 권위를 탈취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들이 이를 능란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현재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일반 신도로 잠입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내에 여러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는 쉽게 자신의 말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지금 다른 곳에서 따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 모임에 함께 참석하기를 권유합니다. 이 공부 모임은 이미 이단으로 분류된 그 종교의 모임이며 여기에서는 해당 종교의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계속 나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해당 종교의 교리에 세뇌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최초의 권유를 받았을 때 권유를 거절한다거나 공부 모임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 모임을 그만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주변 사람의 부탁이라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인의 권유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친해진 뒤 가벼운 부탁이나 간단한 부탁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이루는 첫걸음을 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 모임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계속 보게 되므로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부 모임을 계속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관계 유지만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참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FBI에서 연쇄살인범을 신문할 때에는 살인범이 부탁하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소한 부탁에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관계가 형성되면 이 관계를 이용하여 신문관을 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이와 역전이 전략.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틈새를 이용하는 전략 중 한 가지가 전이와 역전이를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이와 역전이 전략은 매우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제대로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마음을 손을 뻗을 수 있게 됩니다. 전이와 역전이는 정신 분석 상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전이 트랜스피어런스란 내담자가 체험했던 애정이나 증오 등의 감정을 치료자에게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학대받으면서 억눌렀던 분노가 치료자에게 향하거나 하는 현상이 이에 속합니다. 즉, 전이란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연합된 감정이나 태도가 외부의 이미지와 합치되는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 대상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전이, 카운터 트랜스피어런스란 전이의 반대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역전이는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향하는 전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치료자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의 문제를 겪었다면 이 어머니와의 문제와 연합된 감정을 내담자 중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내담자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이 전이와 역전이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많은 치료사들이 전이와 역전이로 인해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며 몇몇은 본인의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로 나아가는 등 매우 강력하게 행동과 심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이와 역전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타인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역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보통은 역전이를 그저 일반적 전이의 역방향으로 이해하는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전이란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전이란 항상 전이가 선행되어야만 발생하며 전이 없는 역전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전이를 설명하자면 A가 B를 바라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를 선생님이라고 바라본다면 A는 B에게 선생님과 관련된 감정이나 태도를 전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향적이며 그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이를 일으키는 쪽이 전이와 역전이 전략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이를 당한 대상이 일으키는 것이 역전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역전이는 항상 반응할 뿐이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선생님을 전이시켰다면 B는 A에게 선생님으로서의 자신을 역전이시킵니다. 왜냐하면 B가 A에게 일으킬 수 있는 전이의 선택지는 모두 사라지고 자신이 받은 A의 전이에 대해 반응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전이란 전이를 통해 일어난 역할 연기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이라는 전이를 당했다면 선생님이라는 역할로 전이자를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전이를 당했다면 아버지를 역전이하여 전이자에게 아버지로 대하게 됩니다. 즉, 어떤 시기로건 상대의 전이를 받아들인다면 상대와의 관계는 그 전이에서의 역할로 굳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대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매우 심한 학대를 받은 경우 자신의 내면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내적 이미지는 쉽게 외부로의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나이 또래의 상대를 보게 되면 상대에게 이 이상적인 아버지를 전이시켜서 그에 맞춰 상대방을 대하고 행동합니다. 역전이는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아버지로 대해지는 사람은 스스로가 그 이상적인 아버지로 행동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같이 사람은 어떤 역할로 보인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상적인 아버지로 스스로의 역할을 고정하고 상대에게 이상적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일부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 역전이 전략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도와주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다음에 도와주지 않게 되면 죄의식을 느끼거나 무언가 꺼림직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역전이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 바로 한 가지가 이러한 현상입니다. 분명히 상담가가 도움을 주고 있었던 관계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내담자가 상담가를 조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이 역전이 역할에 몰두하면 할수록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향하는 역전이를 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심리 조작자들의 전략입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전이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일어나는 역전이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라면 젊은이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장애인이라면 내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혼나고 있을 때 울기 시작하면 갑자기 혼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역전이 현상이며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힘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존성 인격 장애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전이와 역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의존성 인격 장애,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이러한 장애도 이행하게 되며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정신에는 무엇이든지 세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존성 인격 장애는 상호 의존으로 인해 쉽게 일어납니다. 이를 공의존, 코디펜던시라고 합니다. 공의존이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의존되고 있던 사람이 거꾸로 의존하여 상호 의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자가 치료를 위해 그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이 어느새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거꾸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의존받는 것 자체에 가치를 느끼고 의존받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여 계속해서 의존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존은 역전이와 마찬가지로 우선 의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약해 보여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려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의존하면서 상대가 나를 돕는 것에 행복과 기쁨, 가치를 느끼게 되면 공의존으로의 길이 시작되고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내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움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머니는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기가 없으면 불안해한다거나 자신의 가치가 무시받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거나 하게 됩니다. 이것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학부모의 치맛바람입니다. 공의존을 통해 의존성 인격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무언가에 의존하고 의존받지 않으면 불안함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의존하고 의존받을 수 있는 집단이 형성된다면 그 집단 이데올로기를 온전히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 집단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뇌는 현란한 교리나 교주의 카리스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뇌는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며 이 관계성이 마치 거미줄 같이 얽어매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